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자동차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오늘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사이버트럭 밑바닥, 그러니까 언더바디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정식으로 연식이 바뀌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산 라인을 계속 조금씩 손보면서 효율이나 내구성을 끌어올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확인된 하드웨어 변경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트럭의 스탬핑 알루미늄 언더바디 패널을 복합 소재 카본 파이버 트레이로 바꾼 거예요. 이 변경 사실이 알려진 계기가 좀 재미있는데요. 자동차 관련 유튜브 채널 아웃 오브 스펙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콜튼 게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갓 인도받은 사이버트럭을 디테일링, 그러니까 세차하고 손질하는 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복합 소재 부품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자신의 X 계정에 바로 올렸습니다. 게시글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사이버트럭의 카본 파이버 언더바디 패널이 언제 들어간 거냐? 지금 완전 새 사이버비스트를 작업하고 있는데 모터 바로 아래쪽 앞뒤로 카본 트레이가 보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사이버비스트는 사이버트럭 라인업 중에서도 상위 트림에 해당하는 모델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시글에 정말 반가운 답변이 달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테슬라 사이버트럭 개발을 이끄는 리드 엔지니어 웨스 모릴이라는 분이 직접 댓글을 남긴 거예요. 이분 계정도 X에서 활동 중인데 이 변경 사항이 실제로 진행 중인 생산 업데이트가 맞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면서 왜 이렇게 바꿨는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유까지 설명해줬습니다. 웨스 모릴이 남긴 답변을 그대로 옮겨보면 새로운 소재다, 테스트 결과 알루미늄보다 더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무게는 더 가볍고 비용도 더 낮다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볼트 주변 영역을 더 정교하게 성형할 수 있다 보니 언더바디를 지나가는 공기 흐름을 스탬핑 알루미늄보다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약간의 효율 개선 효과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사실 알루미늄에서 카본 파이버로 바꾼다는 게 단순히 소재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과제를 한 번에 풀어내는 선택이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먼저 카본 파이버 복합 소재를 쓰면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 때 볼트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언더바디 구조적으로 중요한 지점 주변을 훨씬 더 깔끔한 윤곽으로 성형할 수 있습니다. 스탬핑 방식으로 알루미늄을 찍어낼 때보다 훨씬 정교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끄러운 윤곽이 만들어지면 차체 아래쪽을 지나가는 공기의 난류,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듯 흐트러지는 공기 흐름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게 고속도로 주행 시 공력 효율 쪽에서 작지만 분명한 이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카본 파이버 트레이는 도로 위에서 튀는 각종 잔해물이나 험로 주행 중 발생하는 충격에 대해서도 알루미늄보다 더 뛰어난 내충격성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불필요하게 무게가 늘어나지 않고 테슬라가 별도로 판매하는 오프로드용 패키지인 테레스트리얼, 아머 패키지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의 보호 효과를 기본으로 챙길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카본 파이버 트레이는 대량 생산 단계에서 오히려 생산 비용은 더 낮아지면서 무게는 가벼워지는 소재다 보니까 이 소재로 바꾸는 것만으로 차량의 주행 가는 거리, 그러니까 항속거리와 전체적인 제조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른바 러닝 프로덕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생산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하드웨어를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식은 사실 테슬라 조립 라인에서는 이미 표준처럼 자리 잡은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처럼 연식이 바뀌는 시점, 그러니까 모델 이어 리프레시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 부품이 검증되고 공급망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순간 바로바로 조립 라인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얹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같은 사이버트럭이라도 생산 시기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른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고, 이번 카본 파이버 언더바디도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언더바디 소재 변경 소식이 알려진 시점이 공교롭게도 사이버트럭에게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이버트럭이 안전성 부문에서 굵직한 인정을 받았거든요. 전기차 픽업트럭뿐만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그러니까 가솔린 픽업트럭 부문까지 전부 통틀어서 2026년 가장 안전한 픽업트럭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강성이 서류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도로 위에서도 계속 증명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테슬라가 신경 쓰는 게 신규 생산 차량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팔려나간 초기 생산분 차량들에 대한 케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이버트럭의 PCS, 그러니까 파워 컨버전 시스템 관련 보증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한 조치예요.
이건 2026년 이전에 생산된 초기 모델들에서 발생했던 PCS 관련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데, 심지어 예전에 이 문제로 사비를 들여서 수리를 받았던 차주분들한테는 그 수리 비용을 전액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겪었던 불편까지 소급해서 챙겨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애프터 케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결국 이번 알루미늄에서 카본 파이버로의 언더바디 소재 교체는 테슬라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이 독특한 픽업 트럭을 조립 라인에서 나오는 매 차량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려는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폭의 변화라기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서 꾸준히 개선을 이어가는 모습이고, 그게 오히려 테슬라 특유의 생산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준비한 사이버트럭 언더바디 카본 파이버 교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아이러브9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자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는 김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빠르게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